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94화를 예상해봅니다.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시기엔 너무 멀리 와버리신 것 같은데요. 진나영은 최선영이 보낸 검체를 중간에서 바꿔치기 한 후 의기양양하게 한진태에게 일처리를 완벽히 해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한진태는 아주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는 없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진나영은 한진태가 혹시라도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방해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이 되어 남은 불씨까지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한진태를 더욱 다그쳤습니다. 김마리의 채우리에 대한 관심은 곧 끊어지겠지만 채우리가 김마리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수 있으니 채우리를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으로 보내버리자고 한진태를 압박한 것이었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가 현우를 찾지 못하게 처음에 진나영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진나영이 잡고 있는 목줄에 묶인 똥개가 돼버린 셈이어서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회방 놓고도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원하는 삶은 김마리가 현우 찾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누구 아이를 임신한 건지도 모르는 진나영과 한현성이 어서 빨리 이혼하는 것이었는데 진나영이 콩이를 볼모로 해들가에 눌러붙어 있으면서 한진태의 약점을 야금야금 수중에 넣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한진태는 속으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진나영이 해들가에 들어온 것도 김마리가 콩이에 대한 애착이 커서 한현성의 결혼이 서둘러진 것이라 한진태는 김마리가 자신의 인생에 여러 번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더없이 인품이 넉넉하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난 한진태이지만 가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왔는데 꼬리 9 달린 구렁이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간악한 진나영 앞에서는 한진태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정순정을 김마리보다 먼저 찾으러 다닌 증거를 진나영이 가지고 있으니 진나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다가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가 조작된 걸 알게 되면 진나영이 자신에게 죄다 누명을 씌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진나영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도 아버님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한현성도 한진태가 일부러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낼 계획을 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태보다는 진나영의 편을 더 들어줄 것입니다. 최선영이 검체를 보내겠다고 한진태에 전화를 걸자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고 진나영은 김마리가 늦게 집에 들어올 수 있게 사전에 한현성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해두었습니다. 현성씨, 오늘 어머님과 솔직하게 한번 말씀 나눠봐요. 어머님이 왜 채우리 선생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정말 곁에서 지켜보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아버님이 어머님 생각해서 현성씨 형님 방을 치워버리신 건데 빈방에 뭐 볼 게 있다고 최 선생과 진수지를 구경시키시는 건지 이해를 해드리려고 해도 어머님이 너무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 정말 그 방에 우리 콩이 침대랑 모빌이 들어가 있는데 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 현성씨가 오늘 어머님과 오붓하게 외식이라도 하면서 어머님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나영의 부탁에 한현성은 김마리를 찾아가 왜 최 선생을 현우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고 늘어졌고 김마리는 최선영이 검체를 보낸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한현성이 자꾸 붙들고 질문을 하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진나영은 가정부에게 이것저것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라고 외출을 내보냈고 최선영이 보냈다는 검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딩동. 퀵입니다. 김마리 씨 댁이시죠? 진나영은 네 맞아요. 배달기사는 김마리 씨인가요? 여기 사인 좀 해주시죠. 진나영은 대충 사인을 해주고 최선영이 보낸 봉투를 받아듭니다. 진나영이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칫솔과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는데요. 금방 인근의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최선영이 보낸 칫솔과 같은 색깔의 칫솔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만하면 됐지? 진나영은 진도영에게서 뽑은 머리카락과 마트에서 산 칫솔을 최선영의 봉투에 대신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김마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마리가 퀵을 누가 받았냐는 질문을 하자 진나영은 몸이 안 좋아서 자신은 침실에 있었다면서 가정부가 받아두었을 것이라고 둘러대었습니다.
누가 받았건 말건 한시가 급하게 검사가 우선이었던 김마리는 서둘러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고 진나영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마리는 이제 검사 결과만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려 잠도 잘 오지 않는데요. 채우리 선생이 분명 현우가 맞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엄마야. 내 아들을 내가 몰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최 선생에게 끌리는 건 내 착오가 아닐 거야. 제발 최 선생이 현우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김마리에게 날아든 소식은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마리와 채우리의 DNA는 18.75%로 친자임이 성립되지 않음.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든 김마리는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최 선생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아니야, 이건 뭐가 잘못된 걸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김마리는 방 안에서 통곡을 하는데 마침 한진태가 귀가를 합니다. 안방에서 김마리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자 한진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 김마리에게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며 들어갔고 김마리는 황급히 검사지를 숨기며 아니에요, 아무것도. 웬일이에요? 이렇게 일찍 퇴근을 다 하고. 김마리의 말에 한진태는 당신 혼자 또 우울하게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일찍 들어와 봤어요. 지난번에 최 선생이 다녀간 뒤로 당신 불면증이 더 심해졌잖소. 오늘 모 과장을 만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한동안 약을 끊어서 증세가 심해진 건 아닌가 해서 다시 처방해 달라고 말이오.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내가 괜찮다고 했죠? 난 멀쩡하다고요. 한진태는 멀쩡하다는 사람이 대낮에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어요? 정말 당신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치료를 받읍시다. 김마리는 검사 결과도 불일치로 나오고 정말 자신이 그동안 망상에라도 시달린 건가 의심이 들 지경인데요. 검사를 의뢰한 곳을 찾아가 이 검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물어봅니다. 검사소 연구원은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절대 검사 결과가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된 김마리는 차라리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채우리 선생이 현우라고 마음속에만 품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야, 연구원 말대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면 우리 현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현우야, 너 혹시 이 엄마를 이대로 두고 세상 떠나버린 건 아니지? 제발 엄마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안 보이자 최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저희 집사람 댁에 갔습니까? 하고 묻자 최선영은 아니요, 안 오셨는데요. 왜요? 한진태는 혹시나 검사에 대해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셨나 궁금해서요. 최선영은 아직 아무 말씀 못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하자 한진태는 글쎄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 안색이 안 좋아서요. 저희 집사람이 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최선영은 김마리의 안색이 안 좋다는 말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잔뜩 채우리가 현우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김마리이니 불일치로 나오면 충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불일치로 나와야만 채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거란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최선영이 고민을 하고 있자 강정수는 선영이 네 얼굴을 보아하니 오늘 장사는 일찍 접는 게 나을 것 같구만. 날도 덥고 소나기라도 한번 시원하게 쏟아지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최선영과 강정순이 놀라 나가보니 김마리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데요. 강정수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지달리는 소나기는 안 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글쎄. 최선영은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이사장님을 안으로 모셔야겠어요. 두 사람은 김마리를 최선영의 방으로 데려가 눕혔고 최선영은 김마리의 손발을 주무르면서 이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언니 일을 어쩜 좋아요 하자 강정수는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네. 더위를 먹을 양반은 아닌 것 같은디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최선영은 채우리에게 연락을 하여 집에 김마리 이사장님이 쓰러져 계시니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채우리는 뭐라고요? 이사장님이 우리 집에요? 하며 놀라서 달려왔고 진수지도 나머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먼저 가보라고 비상약도 챙겨줍니다.
진수진은 정순정의 아들 김우리의 기록을 알아보느라 바쁜 상태였는데요. 최선영이 김마리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검체를 보냈다고 했으니 혹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신경이 쓰입니다. 채우리는 급하게 집으로 와서 최선영을 찾는데 우리야, 이사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무 걱정이 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원장님이 이사장님 오시면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드려야겠지? 하자 채우리는 엄마 잠시만요. 제가 한번 검진을 해보고 그때 결정해요. 채우리는 김마리를 진찰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고 피로가 누적되어 전신이 피로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엄마, 이사장님 이대로 주무시게 두고 이사장님이 드실 만한 음식 준비해서 드신 후 저녁에 댁으로 제가 모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영은 김마리가 먹을 죽을 만들러 나가고 채우리는 김마리의 옆에서 식은땀을 닦아주며 간호를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져 옵니다. 이사장님, 얼마나 힘이 드시면 이렇게 쇠약해지셨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못 보고 사셨으니 제가 그 마음 다 알 수 없겠죠. 저도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저도 모르게 아파와요. 부디 빨리 아드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채우리는 속으로 김마리를 응원해주고 나오는데 최선영이 강정순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맙니다. 최선영은 언니, 나 우리랑 이사장님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드렸어. 아무래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 봐. 강정수는 뭐시여?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줬다고? 그 뭐냐, TV에 봄은 재벌집 여편네들이 머리카락 쥐어뜯어서 몰래 하는 그런 검사를 했다는 것이여. 시방, 네가 그런 걸 왜 해줘? 이 오지랖아, 저 양반이 그렇게 우리 헌티 목을 매니깐 마지못해 해준 것이여. 하여튼 너는 귀가 얇은 것이 문제여. 근디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또 뭔 말이여. 우리가 저 양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잖여. 그게 왜 결과가 안 좋은 것이여. 당연한 것이제. 친엄마가 떡하니 하늘에서 보고 있는디. 어쨌거나 저 사람도 참 안 됐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여기까지 와서 쓰러지기까지 하겠어. 네가 잘 좀 다독여서 보내라. 채우리는 자신과 이사장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마는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이사장님을 유전자 검사하셨다니요? 그럼 혹시 이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쓰러지신 이유가? 최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이사장님이 확실히 말씀은 안 하셨어. 그러니 너도 일단은 내색하지 마. 어쩌면 이사장님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실 수 있으니까. 채우리는 김마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김마리는 저녁 무렵이 되자 잠에서 깨어나는데 최선영에게 제가 신뢰가 많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간만에 푹 잔 것 같아요. 마당집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꼈나 봐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하자 최선영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거죠. 하자 김마리는 네, 그래요. 유전자 검사한 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최 선생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채우리 선생은 제 아들이 아닌 게 맞았네요. 혹시나 최 선생이 제 아들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자신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몇 시간 자고 났더니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최선영은 저도 혹시나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처를 받을까봐 유전자 검사를 선뜻 허락해 드리지 못했던 건데 원장님께서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각별하셔서 결정을 한 거였어요. 최선영의 말에 김마리는 그럼 한 원장이 제가 검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사람이 아들 찾는 거 원하지 않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자 최선영은 아니에요. 원장님도 이사장님 못지않게 우리 엄마에 대해 물어보고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김마리는 그제서야 장영사가 김마리보다 앞서서 정순정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사람이 한진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위해 미리 애써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영은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결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전 두 분이 서로 위해주고 의지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김마리는 듣기가 좀 어색하지만 한진태가 자신을 위해 검사를 추진해줬다고 하니 애써 미소를 내보입니다.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가정부에게 자신은 저녁을 먹었으니 차릴 것 없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며칠 전에 우편물을 직접 받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가정부는 아니에요, 사모님. 전 작은 사모님 심부름으로 백화점 다녀와서 그날 제 손으로 받은 우편물이 없어요 하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분명 진나영이 가정부가 퀵배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진나영을 불러 물어보는데요. 진나영은 제가 아주머니를 심부름 보낸 것은 맞지만 제가 우편물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저도 추측만 한 건데 혹시 아버님이 잠깐 다녀가셨을지도 모르죠. 김마리는 최선영이 한진태가 유전자 검사를 도와줬다고 말한 것에 한진태가 우편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김마리는 당신 일부러 나 위해서 검사하도록 힘써준 거 고마워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 물어보는 거죠? 하자 한진태는 당신이 마음 정리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주길 기다린 거였소. 하자 김마리는 당신 예상대로 최 선생이 우리 현우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 나도 이제 최 선생한테 집착하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최 선생을 분원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었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가겠다는 최 선생을 분원 발령 내지 말아요. 한진태는 글쎄요. 그건 당신과는 별개의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약 먹고 푹 쉬어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주는 약을 먹고 잠이 듭니다. 한진태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일 김마리의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요. 김마리는 자신이 전에 먹던 약과는 다른지 속이 편하지 않자 먹기가 꺼려집니다. 김마리는 약을 뱉어내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잠이 안 오자 서재로 가서 책이나 좀 보려고 나가는데 한진태의 서재에서 말소리가 들려나옵니다. 진나영은 아버님, 어머님이 드시는 약 좀 더 용량을 늘리면 어떨까요?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더 이상 최 선생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최 선생을 해외 파견 보내라고 말씀드린 거 진행 중이신 거는 맞나요? 하자 한진태는 채우리 선생은 충주도 안 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해외 파견을 보내냐. 너도 적당히 해라. 날 더 이상 재촉하지 말고 넌 그냥 태교나 잘하고 기다려라. 한 달만 지나면 네 시어머니는 무기력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 내 말 잊은 것은 아니지? 네 애가 태어나면 너도 유전자 검사할 거라는 거. 너 그것까지 조작할 생각 마라. 진나영은 아버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우리 콩이는 잘 있어요. 당연히 현성씨 아이이고요. 제 아이한테 해들병원 뺏길까봐 걱정은 그만하시고 최 선생한테 병원 뺏기지는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셔야죠. 암튼 아버님, 이건 기억해 주셔야 해요. 우린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김마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후로 한진태가 주는 약은 먹지 않고 삼키는 척만 하고 버려버립니다. 채우리 선생을 해외 파견이라니 최 선생이 현우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진나영과 한진태가 나누는 대화는 채우리가 현우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김마리는 지난번에 유전자 검사가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였고 최선영을 찾아가 검체로 무얼 보냈는지 물어봅니다. 최선영은 칫솔과 머리카락을 보냈다고 말하며 안 그래도 이 일이 조심스러워서 퀵배달 기사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선영은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서 중간에 잘못될까봐 김마리에게 검체를 직접 전달해주고 사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최선영은 배달기사에게 다시 물어보자 배달기사는 제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인뿐이겠어요? 굳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인증샷까지 찍어뒀어요. 하며 그날 진나영이 퀵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최선영은 역시 진나영 너였구나. 내가 너 언제 한번 또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네가 원장님 부부가 아들 찾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 너는 네 형제간에도 콩 하나 나눠 가질 줄 모르는 애니까. 너와 장윤자 때문에 우리 수경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을지를 생각하면 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너도 곧 네 아이가 태어날 텐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이러는 거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를 생각해봤었어. 당연히 그건 너겠지.
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수경이 전남친과 결혼했는지 알거든. 난 네가 검사를 방해할 거란 짐작을 했었어. 최선영은 진나영이 무슨 짓을 벌일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고 일부러 검체를 허술하게 밀봉도 안 된 봉투에 담아 퀵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얼씨구나 하며 최선영을 모자란 사람 취급하고 검체를 바꿔 넣었던 것인데요. 진나영의 약점을 잡은 최선영은 배달기사가 준 인증샷을 김마리에게 전송을 하였고 김마리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이유가 진나영과 한진태가 짜고 친 고스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마리는 역시 아버지 김영수가 한진태를 왜 개취급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콩이에게 눈이 멀어 진나영을 해들가에 들인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최선영이 매회마다 답답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한 번쯤은 김마리를 위해서 속 시원히 한방 터뜨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